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이걸 하면 잘 맞아, 이걸 하면 잘 맞아, 넌 이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장사 이선생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영상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종의 저의 자기소개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 겸 이렇게 장사 이선생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망하지 않는 창업하는 법, 망하지 않는 장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장사 이선생이라는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게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가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잘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법과 앞으로 직접 장사를 하고 계시는 제가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분이랑 같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가게를 만들 수 있는지, 좋은 가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사실 이렇게 장사 이선생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이 부분은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목적을 달성하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라는 어떤 수단, 그리고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나에 대한 공부, Learn About Myself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가족들과는, 친구와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지만 나 자신과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공부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경험은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뭐 다 핑계겠지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등, 40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항상 내신 시험을 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제가 수능을 쳤을 때 역대급 불수능이었거든요. 역대급 불수능이었는데 그때 제가 수능을 좀 잘 쳤어요. 원래 30등, 40등을 하다가 제가 수능을 쳤을 때 9등인가 했거든요, 반에서. 그래서 꽤 잘 친 편에 속했습니다. 수능을 치고 나서 제 첫 번째 선택,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대학이라는 선택이었죠. 당시에 제가 화학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화학을 좋아해서 화학을 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좋아하는 건가 라고 해서 화학공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4년제 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고 등록금을 내고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제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었어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냈는데 등록금이 400만 원이 좀 넘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좀 되게 무서웠어요. 뭐였냐면 내가 앞으로 매 학기마다 400만 원의 돈을 내야 될 텐데 집에서는 나에게 이 돈을 주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나는 계속 학자금 대출을 해서 이 돈을 계속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겠구나. 그러면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길 텐데 내가 이 화학공학과를 다니면서 이 학교를 다니고 나서 궁극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엄마, 나 화학공학과 합격해서 이제 등록하긴 했는데 좀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거 하고 나서 취업은 잘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무섭고 좀 무서워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엄마가 전문대를 가라. 전문대는 취업도 잘 되고 등록금도 싸니까. 등록금이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를 가라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최악의 선택을 했죠. 바로 엄마의 말을 듣고 4년제 대학교 합격한 거를 취소를 하고 전문대를 등록
등록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능을 좀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자마자 바로 합격을 했고 이제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학교를 때려 치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취업은 이제 뒤에 얘기잖아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뒤에 얘기잖아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내가 취미 없는 공부고 재미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능률도 안 오르고 너무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신나게 술만 마시다가 학교를 때려치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것. 나는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것. 남이 시킨 것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멘토 같은 분도 계시기도 하고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배움을 받은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은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결정은 제가 직접 내렸고 그게 결과가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결정은 제가 내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배우는 것도 많고 그게 성공을 하면 더 성취욕도 더 많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걸 제가 첫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이걸 하면 잘 맞아, 이걸 하면 잘 맞아, 넌 이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근데 그때 하지 마는 게 그냥 하지 말면 안 돼요. 막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부모님이 이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네. 너 이거 해, 네. 그리고 나서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20년 동안 부모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뭐 감정적으로 부모님이랑 안 좋아질 필요는 없잖아요. 부모님은 앞으로도 이제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뭐 감정적으로 나빠봐야 좋을 일 없으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말싸움을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저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전역을 할 때쯤 되니까 이제 남자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굉장히 불안해지고 막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해서 먹고 살지? 나는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병장 때였는데 누워서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이렇게 일어났어요. TV에서 되게 막 멋있는 그 남자와 여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항공승무원이라고 하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TV니까 이제 되게 멋있는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아, 저걸 하고 싶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되게 좋겠다 라고 해서 항공승무원이 하고 싶었어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겠죠.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웬만한 원어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스킬을 가지고 이제 영어로 사는 곳을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호주에 한 1년 반 정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어학연수 겸 이제 일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아보고 싶어서 유학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 여행 이러면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행만 하면서 사는, 여행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먹는 것,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다 먹는 걸 좋아하지만 다 먹방 유튜버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다 여행을 좋아하시지만 다 여행 유튜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 나는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한 번씩 떠나는 일탈 같은 여행을 좋아하는 거지, 여행 자체를 내 삶으로 사는 걸 좋아하진 않는구나. 내 삶이 여행인 약간 모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거기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 호주 생활 1년 반을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걸 깨닫게 된 거죠.
첫 번째, 나는 남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능률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 한다. 두 번째,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한 번씩의 일탈을 좋아한다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결정할 때 한 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호주 유학생활, 그리고 항공승무원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걸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 배운 건 뭐였냐면, 제가 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당시에 제가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페이스북을 조금 더 빨리 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놀다 보니까 외국에 영어 버전만 있을 때 저는 이미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인터페이스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페이스북이 들어오자마자 가입을 저는 이미 한 상태였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시스템이 이제 생기고 나서 유튜브로 치면 이제 채널이라는 어떤 개념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개념이 생기자마자 그때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채널을 파게 됐습니다. 채널을 파서 몇 개월 만에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팔로워를 2만 명까지 모았어요. 2만 명을 모으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장세가 굉장히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장세가 멈춰 있는데 회사에서 조금만 투자를 해서 이걸 좀 더 크게 키우면, 회사에서 다른 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더 많이 받아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페이스북으로 치면은 2만 명은 그렇게 많은 팔로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김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일에 대해서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마케팅 그 플랫폼을 키우는 일 말고도, 페이지를 키우는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능률도 점점 떨어지고 팔로워 느는 속도도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일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일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돈을 받는 것도 미안해지고,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또다시 이제 저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죠. 세 번째, 나는 발전이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조금씩이라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우울해지는구나. 굉장히 불행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20살 때 한 번, 그리고 25살 때 한 번, 그리고 20대 후반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대학교, 그리고 영어 공부와 유학,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5개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건, 내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비중에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제 경험과 저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Learn about myself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더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내렸냐면, 첫 번째, 내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발전의 결과가, 내가 했던 노력의 결과가 오롯이 나에게 오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일탈은 좋지만 내 삶에서 안정적인 루틴은 유지하되 한 번씩 좀 자주, 완전한 반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일탈하는,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내 삶에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 삶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고,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제 삶에서 하나 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떤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있어서 다 같이 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걸 꽉꽉 채워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지만 해야 하는 일을 꽉꽉 채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이 해답이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내 삶을 채워넣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행하다면, 여러분은 결국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스스로 본인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